찰리 채플린은 왜 미국에서 버림받았나? 1940년에 개봉한 위대한 독재자에 앞서 1936년에 채플린은 그의 영화 중에서 가장 비판적인 영화 모던 타임스를 제작하였는데, 이 영화는 자본가, 컨베어 벨트, 경찰, 파업, 마약,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에다 특히 영화 중간에 채플린이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빨간 깃발을 주우려다가 공산주의자로 몰려 잡혀간다는 것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장면을 없앤 후 상영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위대한 독재자 개봉 후인 1942년에 미국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을 위한 원조를 부탁하는 연설회에서 채플린은 후대업에 걸린 소련 대사를 대신해서 연설을 하던 중 동무여러분이라는 말과 함께 독일 나치에 대항해 소련의 전쟁을 지원하는 제2전선의 결성을 촉구하는 연설을 해 공산주의자로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영화와 연설, 그 외의 사회활동 등 채플린이 이러한 행보를 지켜본 미국인들은 채플린을 국민을 선동하는 공산주의자로 인식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당시까지 미국인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딱히 관심도 없고 적대감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그렇게 큰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소냉전이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등장함에 따라 공화당 상원의원 J.R. 메카시의 폭탄 발언으로 시작된 메카시즘이 미국 전역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당시 미국인들 사이에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의 자유주의를 위협한다라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공산주의자 박멸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중 특히 채플린에게 결정적인 것으로 1947년 제작된 살인광 시대에서 주인공 베르드의 살인 유의를 통한 사회 비판과 풍자로 인해 채플린이 반미주의자, 공산주의자로 몰리면서 미국에서 쫓겨나게 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두를 죽이면 악당이고 대량 학살을 하면 영웅이 된다는 극중 대사를 두고 2차 대전에서 싸운 연합군 장병들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벌어졌고, 검열 당국은 채플린의 작품이 반애국주의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결과 살인광 시대는 많은 지역에서 상영 금지 조치를 받으며 결국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반미활동조사위원회에서 채플린에게 소환장을 보냈지만, 채플린은 소환에 불응하는 대신 나는 특정 이념보다는 자유를 더 중시한다 라는 편지로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불법적으로 연예인들이 사생활을 캐서 그들을 조종하는 것으로 유명한 FBI 국장 존 에드거 후보까지 채플린에게 이상할 정도의 관심을 보이며, 채플린의 모국인 영국 정보기관 M15에 채플린이 정보 조회를 요청했지만, 채플린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려는 FBI 정보 조회에 대하여 M15는 그는 그저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전했지만, FBI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952년 채플린이 라임라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가자 후보는 이때에 맞춰 미국 이민심사국에 채플린의 귀국을 거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미국 정부는 여객선이 아직 영국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찰리 채플린의 재입국 허가를 무효한다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결국 채플린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채플린은 이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쟁 이후 이런 선동이 횡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미국 황색 언론의 선동을 근거로 나에 대한 중상 모략을 일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 수는 없다. 나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다. 1953년 채플린. 하지만 라임라이트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지에서 크게 흥행했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서 쫓겨난 셈이 되었지만, 채플린은 포기하지 않고 스위스에 머무르며 영국에서 영화 작업을 이어나갔는데, 1957년 영국에서 개봉된 첫 번째 영화인 뉴욕의 왕에서 마지막으로 주연을 맡은 채플린은 노큰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미국 대중문화의 방종과 퇴폐를 비판하였고, 영화 후반부에는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 동료들의 이름을 밀고 하는 소년을 통해 메카시즘을 비판하는 등 대놓고 미국을 험담한 것이었지만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비밀 해제된 M15 측 자료에 의하면 FBI의 채플린 파일은 무려 1900페이지에 달했고, 그를 공산주의자와 연관시킨답시고 그의 본명이 이즈리얼 순스타인이라거나 프랑스 퐁텐블로에서 태어났다거나 사회주의자 계열의 유대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는 의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후 채플린이 미국에 입국한 것은 1972년 아카데미 명예상을 받기 위한 방문이 유일한데, 공로상을 수여한 아카데미 측은 지난 세기 동안 그가 만든 헤아릴 수 없는 기법들이 이후 영화 예술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그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였고, 영화인들이 시상식장에서 채플린을 뜨거운 박수로서 환대했습니다. 그의 영화들은 대부분 위대한 영화 순위에 항상 오르며 1999년 미국 영화연구소는 그를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 50명 전체에서 남자 배우들 중에서는 10위에 선정하였습니다. 채플린은 88세를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75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아왔는데, 말년에 뇌졸중을 앓게 되면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야 했고,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1977년 크리스마스에 스위스 분해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숙환으로 타계했는데, 끝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바꾸지 않았던 채플린이 살아온 삶은 절대 공산주의자가 아닌 평화주의자이며 자본주의를 비판하고자 했던 사회주의자였었습니다. 모두들 기쁜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